LX 세미콘은 1999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집적 회로 설계 및 제조 및 판매인데요.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회사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외주 위탁 가공하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LG 이노텍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매입해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는 웨이퍼 생산에서 패키지 및 테스트까지 외주 가공에 의존하며 반도체 산업 특성상 웨이퍼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패키지 및 테스트 사업은 분업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8,988억 원, 영업이익 3,696억 원, 당기순이익 2,9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2.3%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08.7%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손익 개선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잠정 공정 공시 제출을 좀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잠정치에 대한 이 실적 공시를 먼저 제출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매출액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8.6%가 좀 증가한 5,850억 원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1분기 대비해서는 44.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79억을 좀 기록하면서 4분기 대비해서는 49%가 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115.9%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1.4%가 증가했고 전 분기죠. 4분기 대비해서는 42.5. 지금 공정공시를 보면 좀 보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오늘 제가 좀 제대로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결기준 재무제표 잠정실적 공시를 보면 이 단기실적과 전기실적. 자, 이렇게 두 개 표를 좀 보면요. 자, 이건 비교식이 뭐냐면 지금이 1분기죠.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전분기는 2021년도 4분기 실적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주 10월, 11월, 12월치 3개월치 실적이 1, 2, 3월치와 비교한 표가 바로 전기 4분기 대비 증감폭을 나타내준 폭이고 여기 전년 동기 대비는 작년 2021년도에 1, 2, 3월 1분기 실적의 증감 효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감 효인을 갖고 올 때 어떤 부분을 비교해야 이게 장사를 잘했는가 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면 사실상 원래 이제 비교폭은 전년 동기죠. 2021년도에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는 어떤가? 업황의 어떤 회복이나 실적 회복이 어떤가? 물론 4, 4분기 대비해서도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오히려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4.2 그리고 115.9 그리고 91.4%가 증가되는 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1분기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에서 아마 마감된 데이터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다면 지금 LX 세미콘 입장에서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어떤 실적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LX 세미콘이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근데 또 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이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1분기 실적의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려감들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심화되죠. 금리 인상,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싹 다 빼버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미래 산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이전 상황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인 어떤 이 산업 섹터가 모두 다 새로운 이 산업이 많이 등장을 했죠. 사실상 우리가 OTT라는 어떤 산업, 그다음에 그 이외에 언택트 관련된 사업, 메타버스까지
심지어 이 콘텐츠의 어떤 부각. 자, 이런 요소들은 사실상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군이었죠. 그런데 이미 도래된 산업 부분에서는 이 반도체가 필수적인 어떤 요소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먼저 전기차의 시대,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UAM이라고 불리우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이후에 로봇, 여러 전반 산업에 걸쳐서 이제 반도체는 필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사업의 정체는 부분적으로 좀 있겠지만 그 수요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모멘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이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할 것이라고 좀 예상은 해요. 부분적인 어떤 판매 감소 요인은 있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공급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좀 못 따라가는 어떤 이 형국도 그런 기술적인 집약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LX세미콘, 팹리스 업체의 어떤 우위는 그래도 2분기까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는 여러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또 확인해 보니까 이 LG그룹과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신규 매출처 확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은 LG그룹에서 편입됐던 LX세미콘이 사실은 LG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좀 됐죠. 네. 지금은 이 다른 상호로서 이 회사의 어떤 독립법인 형태를 좀 운영하고 있지만 범 LG가의 어떤 사업 이 시너지, 사업의 협업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는 관점인데 그런데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이 가장 큰 것들이 그죠. 거의 전량의 매출 70~80%가 모두 LG 향이에요.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의 전량 어떤 이 수주가 좀 이루어지면서 판매가 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아이폰의 수요에도 좀 거의 뭐 도달이 되는 어떤 케이스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도 새로운 어떤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신규 고객선을 좀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시장의 어떤 이런 상황들 LG 그룹과의 단절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새로운 신규 거래선 확보를 통해서는 오히려 전장 사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현대차라든가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 가능성은 좀 충분히 좀 제기되고 있다는 점.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이 DDI라고 불리는 주력 사업인데 이게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좀 불리는 제품입니다. 전량 회사의 주력 제품이자 적용 요소에는 뭐 가전, 그다음에 이 모바일 그리고 이 전장 용품까지 좀 이 적용이 되는 어떤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LG 이후에도 캐파 확장을 위해서 충분히 좀 노력을 해준다면 저는 이 적용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거래선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다양한 거래선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전기차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도 시동을 건 모습인데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LG 자체가 사실상 2021년도 제가 이게 정확하게 좀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LG그룹 자체에서 이 휴대폰 사업 부분을 모두 철수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기술 집합적인 부분이 어떻게 좀 선행될 것인가. 그래서 전장 사업에 보다 집중을 하겠다. 지금 관련해서 오히려 이 선택이 좀 더 탁월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효력들이 지금 뭐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워낙 실적적인 어떤 성장을 좀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전장 사업의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져온다면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어떤 적용 효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기차 이외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기술까지 좀 적용될 수 있는 이 구동칩의 수요가 조금 더 증가된다면 점진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캐파 확장이라고 좀 봐도 무방한데 단순하게 지금 LG 그룹 안에 있는 이 매출 포지션 비율이 뭐 거의 뭐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LG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당연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금 간판은 다르지만 범 LG가로서의 어떤 역량은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그거는 사실상 뭐 우려할 수준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오히려 전장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인 어떤 확대 관점에서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 포지션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구동칩의 수요가 증가된다면 그래도 2025년까지는 매출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럼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제 큰 조정폭이 없이 꾸준히 그래도 상향한 모습인데 대응과 투자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좀 다소 좀 아이러니하게 휴스틸도 그렇고 사실상 이 LX 세미콘 전형적인 실적을 수반으로 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아주 기업의 좋은 예입니다. 사실상 저는 주식의 어떤 급등락을 좌지우지하는 사실 이런 그림이죠. 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 이런 패턴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상 우려감들이 좀 컸던 그런 종목들의 어떤 대다수의 어떤 우리가 결말들은 주력 사업이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고 주가는 이미 고점까지 갔지만 지금은 저점에서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실적 수반주의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데 지금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죠.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반도체 사업의 어떤 2분기에 영향은 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우려감은 일회성, 즉 일시적인 요인일 뿐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그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되는 관점에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는 사실상 좀 이탈 조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지수 조정에 따라서 지금 추세가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을 보여지는 부분이 13만 4천 원. 13만 4천 원이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해도 좀 괜찮은 구간인데 만약에 13만 4천 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조금 일부 축소를 좀 하시고 저점 영역일 때 다시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제가 매수하기 좋은 이 타이밍은요. 지금 12만 원.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13만 4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